안녕하세요. 개미네이터입니다. 10번째 시간은 첫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랩은 코로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역학 분석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력 쪽은 이것도 있지만 바이오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시가총액은 1749억입니다. 이 업체를 분석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 2월과 3월 달에 시작했던 1차 코로나 관련주와는 지금 코로나 관련주와 좀 차이가 많습니다. 많이 진보가 되어 있고 고사양의 기술이 많이 발전된 그런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 좀 참고할 만합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쪽은 물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나타나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래에 있는 그래프 우측 보시면요, 세계 누적 확진자 수에 대한 추이입니다. 2020년 8월 달까지가 익히 알려진 수치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전 세계는 2천만 명을 지금 돌파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상반기에는 한 월별로 100% 이상의 급증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하반기에 들어와서 7월과 8월 달에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월별 한 3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을 기존의 상승 기울기에 감안해서 향후 9월서부터 12월까지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를 추정해 봤는데요. 나오는 수치는 놀랍게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올해 연말 12월 달에는 전 세계가 한 7,683만 명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 확진자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추정치가 제가 물론 추정한 겁니다. 거의 연초에 예상했던 수치의 1억 명 정도가 감염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와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로 본다면 유럽 쪽하고 지금 미주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보완이 되는 그런 좀 기능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코로나 대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첫랩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좀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안랩. 안랩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첫랩은 아래 보시면 이지 코비드19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분석 및 역학까지 원스톱으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10분 내 코로나 전장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지고요. 또한 전 세계 공유가 가능합니다. 수만 개의 전 세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파 경로와 그리고 변이 양상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진단 키트와 백신과 병실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번째가 키포인트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상황이 가능하게 된다면 기존의 안랩이 처음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회사로 등장해서 시장에서 각광을 갖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주가가 급등했던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요. 첫랩 역시도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랩은 과거에 2015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장 유전체 분석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 그런 신뢰성 있는 정보와 그리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가을과 겨울에 지금 독감하고 코로나가 재발이 돼서 두 개가 합쳐서 지금 전 세계에 사람들의 신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관련된 새로운 매뉴얼과 백신과 그리고 운영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실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적입니다. 아래 좌측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빅데이터 시스템을 론칭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2017년과 18년, 19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연속적으로 흑자가 아닌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작년 2019년
말이죠. 그때 상장했던 업체인데요. 그때 상장한 이후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반대로 실적은 계속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판단하기는요, 하반기서부터 내년도 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은요, 첫 번째는 적자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것이 매출액의 57%에서 135%에 달하는 연구개발비 지출 때문입니다. 특히나 올해 2분기에 연기개발비 지출이 굉장히 컸습니다. 1분기에는 120억 원. 죄송합니다. 이건 매출액 대비 120%, 매출액 대비 120%를 얘기하고 있고요. 연구개발비는 1분기에 12억입니다. 2분기에는 15억 정도가 지출이 했는데요. 이 금액은 매출액 대비 135%입니다. 과거에는 50에서 한 70% 정도의 비중으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지출이었는데 이 금액보다 한 2배 정도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이지 코비드19를 갖다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지출로 보이고요. 7월 달에 지금 론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분기와 2분기에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신에 3분기와 4분기에는 이지 코비드19를 통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내년과 2020년 후년에는 실적이 순이익 쪽이죠. 급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첫랩의 기업가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쪽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2019년 12월 26일 날 48,500원에 상장이 됐고 있고요. 당일 고가는 43,000원이었습니다. 43,000원에서 45,000원대를 갖다가 지속해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올해 2월과 3월 달에 급락을 했고요. 이때가 15,000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55,000원대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이 같은 양상의 주가 흐름의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거래량으로 보면서 가장 유의미한 기준봉 역할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상장일 당일날의 주가였습니다. 이때 13,500원에서 43,000원 수준의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고 이 주가를 갖다가 상향 돌파하면서 실적까지 받쳐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구간이 가장 좀 의미해 보이고요. 지난 한 6, 7개월 동안에는 의미는 있는 그런 거래량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서부터 이제 하반기서부터 바뀔 수 있는 여건으로 좀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급 쪽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는 어떤 것이냐? 사실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에 의해서 첫랩의 주가는 같이 연동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 7월달 지난달이죠.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수급 상황은 다시 호전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술적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요. 연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가장 기준법은 상장일 당일날의 주가 흐름이고요. 다음에 이제 급락한 이후에 1차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주가는 첫랩의 주가는 241%를 상승하면서 53,000원대까지 급등했고요. 그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쉬는 구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7월 16일쯤이죠. 이때 이지 코비드19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장에 지금 출시가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흐름은 2차 코로나 발생과 함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은 5만원대 매물대 위에는 사실 매물이 없습니다. 고점 역시도 53,000원 부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N자형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주가가 흐름이 하향 곡선을 보일 때도 거래량은 상승하면서 받쳐주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물론 구간은 기준봉에 해당되는 38,000원에서 43,000원 사이였습니다. 이때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요. 수렴된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전고점까지 탈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주가 흐름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펀더멘털을 기초한 적정 주가 산정 쪽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난해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오는 이유는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온 시점이 사실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산정할 수 있는 프로가 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상장일 역시도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통한 적정 주가 산정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정도를 감안해서 적정 주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난 2월서부터 그리고 5월에서 6월까지 올라가는 주가 반등 시기의 반등률과 그리고 올해 특히나 3분기에서 4분기의 흑자 전환 여부라든가 내년 2021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보통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한 100% 이상 상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연구개발비가 이제 추가적으로 추출되기보다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본다면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많이 매집되어 있는 그런 주가 흐름도 거래량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한 5만원에서 8만원 수준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관련 종목들이 과거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진단 키트와는 다르게 좀 더 진화되고 기술 향상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과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좀 기능화되어 있는 그런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 볼 수가 있고요. 챗랩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업체 안랩과 비슷하게 하나의 코로나 관련된 바이러스 퇴치라든가 백신을 갖다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